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거래소의 좀 작은 종목입니다만은 DY 파워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삭기 쪽에 유압기기 1위 업체가 되겠는데요. 동양기전에서 기업 분할로 순수하게 기계업체로 탈바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뭐 굴삭기나 지게차용 유압 실린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거래처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이나 히타치 정도가 되겠고요. 유보율이 한 2,800% 정도, 부채 비율이 146% 돼서 이게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나요? 역시 중국 쪽의 굴삭기 시장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2015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14,400원 대비해서는 지금 한 37% 정도 하락한 위치가 되겠고요. 그렇게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 27%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두산인프라코어도 주가가 바닥을 좀 논이고 있다 할 정도로 중국 굴삭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었고,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연기금 등에서 기업 인적 분할 이후에 매도를 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요인은 지금 실적인 건가요? 역시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일단 시장이 좀 커져야 된다, 파이가 커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아웃소싱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굴삭기 정도의 완성차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 부품들을 계속해서 외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조금 호전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히타치 물량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볼보 차이나에서도 신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산용 제품이 되겠는데요. 캐터필라라는 회사에서 광산용 제품이 굉장히 고수익성이 되고 있는데, 그 매출에 대한 납품이 가시화될 정도로 많이 접근해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큰 부분이 중국이 조금 속을 썩였는데 중국 쪽에서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중국의 강은법인이라고 있습니다. DY 파워에서 한 8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DY 그룹으로 보면 연태법인이 있는데요. 거기서 유압 실린더를 생산하던 것을 이런 강은법인으로 옮기는데, 그룹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겁니다.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가는데, 이 부분은 이 연태법인은 DY 오토에서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고, 강은법인은 이 DY 파워에서 8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의 유압 실린더가 모두 옮겨오면서 연태법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에만 집중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DY 파워, 연태법인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을 실적을 보게 되면 2012년도 같은 경우에 93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요. 영업이익률이 7.3%에서 작년에 8.2%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쪽의 영업이익률이 3, 4% 정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압 실린더 쪽에서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대부분이 넘어오는 부분이 되겠다. 그런 상태를 보게 되면 강은법인 같은 경우에 2014년도에 한 100억 정도 매출해서 올해 한 270억 정도 매출로 굉장히 뛰어오르게 됩니다. 네. 그것이 내년도에는 500억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작년도에 한 52억 정도로 적자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도 7% 이상의 이익률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중국의 굴삭기 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굴삭기 시장 좀 나아질 수 있는가요? 네, 일단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쪽에 7조 위안의 프로젝트를 집행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됐고요. 네. 그에 따라서는 300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올해 집행이 될 것인데, 대부분이 토목과 건설이 집중이 되는 교통 인프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쪽에 200개가 좀 넘는 그런 정도의 프로젝트가 되고, 그 교통 인프라 되려면 당연히 굴삭기 들어갈 수밖에 당연하죠. 없겠죠. 예. 그래서 건설 중장비 시장이 회복이 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올해 전체적인 굴삭기 판매 대수가 한 10만 대 정도 증가된 26%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된다. 결국 주요 부품인 유압 실린더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만 이렇게 바라기로 장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되겠는데요. 거래처가 다변화돼 있어 단가 인하 압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 고객사 분포도가 국내에는 한 40% 정도, 북미나 유럽에 한 39%, 일본도 한 20% 정도 돼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2분기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도 한 820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는데 1분기 대비해서 한 5.9% 정도 매출은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120% 정도 1분기 대비 증가하면서 역시 고마진 제품이 늘어나는 그런 측면이 되겠다. 거기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퍼가 6배가 조금 안 되는 5.9% 정도 되는데 글로벌 건설 기계 장비 대비하면 한 60% 정도 좀 싼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비슷한 시총이 갖고 있는 회사가 건설 기계 부품에서 진성 TEC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게 올해 퍼 기준으로 했을 때 8.7배, 9배 정도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19배, 물론 큰 회사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올해 9배 정도 적용을 해도 한 15,000원 정도 가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더라도 글로벌 업체 대비해서 한 44% 정도 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와 더불어서 2015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2014년 대비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실적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실적을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네. 수가 있겠는데요. 매출은 대략 2, 3%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은 3천억이 조금 넘은 한 2.4% 정도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영업이익이 286억 정도에서 21%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오피 마진이라고 그러죠. 영업이익률이 8%대에서 10.5%로 많이 늘어나는 측면이 되겠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매출은 한 3,300억 가까이 돼서 올해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9% 정도 늘어나는데 영업이익 역시 350억 가까이 돼서 한 22%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SK증권에서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급과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이 50만 주, 아까 연기금 같은 데서 많이 팔았다 그랬죠. 그렇게 팔았던 것이 1개월 동안 최근 1개월 동안 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은 9만 주 정도 매도로 바뀌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가를 포함해서 기관이 한 6만 주 정도 매수로 바뀌었다는 측면, 연기금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다른 기관들이 매수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흐름과 공략법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가격은 조금 올라서 1,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대략 차트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20일과 5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한 1,500원 정도를 가지고 한번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목표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배를 적용하게 되면 올해 최고가가 14,400원이 되겠는데 그 부분 전후가 좀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올해 최저가가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손절 라인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공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